지역사회 간호사로 근무한 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만 10년이 넘었어요. 각각의 병원들에서마다 배워온 것들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아이 양육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교대 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안 되어서 알아보다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게 우습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병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알기에 저희 가족들 중 누구도 병원에서 근무 안 하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안 맞는다고 해서 실패자처럼 있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제가 지역사회 간호사로 근무한 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 이름이 낯설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바로 병원에 취직해서 병원 간호사로서 근무를 했어요. 일반 병원에서 대학병원까지 여러 병원에서 근무를 해왔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병원들에서마다 배워온 것들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만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첫째를 낳고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가 되었는데 옆에서 아이 양육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교대 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안 되어서 알아보다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지만 이런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게 우습기도 하더라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본 모든 내역들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이고 관련 고시를 만들기도 하는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병원만 보지 말고 다른 기관들이 많다는 것을 눈을 열고 찾아보면 좋겠다 싶어요. 아무튼 신평원에 입사해서 교대 근무가 아닌 일반 직장인들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왔고 입사할 때도 그랬지만 신평원에서 정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지 한 번도 중간에 퇴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도 해봤지만 가족과 떨어져서 근무를 했고 시간 상관없이 학원에서 전화 오고 애들 관리는 안 되고 저 역시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 회사에서도 엉망진창이 되고 나중에는 얼굴도 부으면서 건강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10년 넘게 근무한 회사를 접을 마음을 가지고 남은 휴직 기간을 다 내고서 집으로 왔어요. 휴직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사 생활 유지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 중에 한 명을 통해서 노인 장기 요양 쪽을 알게 되었고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은 초기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었고 주야간보호센터는 처음 장기 요양에 뛰어든 사람이 하기에는 고정 지출비가 크지만 시스템을 전혀 모르다 보니 말아먹기 딱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각한 방향이 현재 운영 중인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시행하는 제가센터였습니다. 마침 임상에서 근무한 기간과 의료인임을 고려한다면 저 한 명이서 간호, 요양, 목욕 기관에 시설장 겸직이 가능하더라고요. 노인 장기 요양 분야를 더 알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회복지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휴직을 시작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센터 오픈하고 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준비해뒀습니다. 저한테 그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간호사라면 요양보호사 과정은 40시간만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보면 되었고 사회복지사 과정은 1.5학기를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다 보니 이렇게 쉽게 학기 과정을 이수해도 되나 싶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과정은 정말 유익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시설장으로서 요양보호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범위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도 유익했고 혼자서 노인 장기 요양에 대해서 알아볼 때 미처 헷갈렸던 부분도 강사에게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후 온라인 과정은
자격증을 위한 시간 때우기 같은 기분이 과정 내내 들었습니다. 실습은 아동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실습한 그 짧은 기간이 1.5학기의 온라인 과정보다 유익했어요. 휴직한 지 8개월째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연고지도 아닌 인천의 센터를 오픈하고서 겁도 없었죠. 자신감 충만해서 오픈을 했는데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한 명도 없다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오프라인 홍보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요양병원, 경로당을 돌았고 통계청을 통해서 기초수급자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원들을 돌면서 판촉물을 뿌렸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하고 근처를 배회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났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홍보는 물론이고 이런 분야를 잘 알지도 못하다 보니 6개월의 홍보 기간과 홍보 물품 제작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홍보 방법을 잘 모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했고 현재 센터 오픈한 지 횟수로는 3년, 만으로는 2년 3개월이 되어가네요. 오프라인 홍보할 때 어르신들의 그 거부감 가득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등급 신청할 때 주민번호가 들어가다 보니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은 저명하지만 낯선 사람이 와서 말을 걸고 이것저것 물어보니 일단은 거부감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러다가 저희 센터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생기고 매월 찾아갈 때마다 반겨주고 아는 체 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르신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어르신이 계시니 제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니 제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 선생님들과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곤 하죠. 제가 병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알기에 저희 가족들 중 누구도 병원에서 근무 안 하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다른 센터의 관계자들은 왜 회사를 그만두고 이 일이 더 힘들 텐데 병원으로 취직을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단 한 번도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대 근무와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잠도 매일 불규칙적으로 자게 되고 명절이건 휴일이건 구분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물론 병원 근무가 지금의 저보다 훨씬 급여는 더 받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보다도 더 먼 미래를 보고 있고 저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고 좋습니다.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을 시행하는 센터장이기도 하지만 방문간호센터장은 방문간호 업무를 동시에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간호를 나가기도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병원이 아닌 지역에서 방문간호를 시행하는 사람을 지역사회 간호사라고 합니다. 지역사회 간호사들도 간호사들이 하는 업무 범위는 동일합니다. 소변줄 교체, 비유관 튜브 교체, 욕창 및 상처 관리, 건강 관리 및 재활운동 등 여러 가지를 시행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간호사라고 하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간호사는 보건소, 학교의 보건교사, 산업장의 산업장 간호사,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분쟁이 등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또 제약회사나 저와 같은 지역사회에서도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길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이 길이 안 맞는다고 해서 실패자처럼 있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기간을 쭉 돌아보면 전반적으로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경험을 했던 것도 그렇고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지 않은 기간은 딱 한 달이에요. 그 기간 외에는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죠. IMF를 겪는 시기에 대학을 가게 되면서 간호사의 길을 알게 되어 간호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내가 하고자 한다면 어디든 취업이 가능한 직종이기에 실업 걱정 없이 병원 생활을 하고 또 같이 근무했던 다른 간호사를 통해서 알게 된 심평원에 입사하게 되면서 병원과는 다른 복지라든지 심신이 안정된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남들보다 일찍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서
제가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고 많은 어르신들과 간호사,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겪으면서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서툴거나 정신이 없을 때, 다른 일 때문에 바쁠 때는 수급자 연락도 좀 뜸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수급자 연락도 계속 오면서 업무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오고 즐거운 일도 생기고 하겠죠. 힘들 때는 이 또한 지나가고 언젠가는 추억하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울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일개 개인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